안녕하세요.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수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일주일 만인가? 오늘의 먹방은 첫 번째는 바밤바 알밤 크림빵입니다. 제가 바밤바를 좋아하거든요. 바밤바로 되어 있는 삼행시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바밤바를 보고 제가 또 참을 수가 없어서 바밤바를 사왔고요. 그리고 제가 최강록의 간장 들기름 비빔밥이라는 걸 사왔습니다. 뭔가 구성이 옛날에 있었던 그냥 비빔밥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고 보통은 참기름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하기 전에 한번 또 최강록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뭔가 좀 더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와봤습니다. 요거는 역시 요 참기름과 요거는 빼고 뭐 반만 돌렸던 것 같은데 반찬칸 제외 후 반만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반만 한 2분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반만 돌려가지고 올게요. 뚜껑을 빼는 거였나? 뚜껑도 제외를 하는 거예요. 밥을 데우는 동안에 저는 고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민을 2개씩 하는 게 좋은지 하나씩 하는 게 좋은지 많이 하는 게 좋은지 좀 헷갈리게 돼요. 요즘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육각형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사회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약간 밖에가 좀 시끄러운데요. 앞에서 조금 싸우시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저는 먹방은 지금밖에 찍을 수 없으니까. 왜냐면 지금 사실 원래는 어제 밤에 찍으려고 했는데 어제 밤에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그냥 밥을 먹으려고 좀 집에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먹방은 못 찍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책방에 일찍 와서 지금 찍으려고 하는데 아침에 이제 여기 앞에서 좀 싸우고 계셔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림이 위에 있고요. 이거는 그냥 보통 크림 그 약간 좀 쫀쫀한 크림 같은 느낌이고 밑에는 약간 바밤바 맛이 나는 밤 으깨진 것 같은 게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바밤바 맛이 나진 않는데 밥맛이 나긴 해요. 그래서 맛있습니다. 근데 되게 엄청 달진 않고요. 좀 담백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말고 사이즈가 큰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알밤 크림빵 말고. 그거는 약간 밀도가 좀 작을 것 같아서 전 쫀쫀한 게 좋아가지고 요걸 사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거는 뭐랄까 비빔밥은 신기한 게 밥만 돌리는 게 신기해요. 왜냐면 나머지 다 모든 도시락은 다 모든 반찬을 다 돌리는데 약간 밥의 잡열로 인해서 요거를 익는 거니까
그리고 뭔가 그래서 비빔밥을 돌릴 때 원래 2분 정도 돌리려고 하는데 저는 더 돌리거든요. 더 뜨겁게 해야 뭔가 비빔을 할 때 좀 괜찮지 않을까. 고기도 있고 뭐 야채도 있고 그래서 비빔밥이 참 저는 균형 잡힌 식단을 할 수 있다는 농가 들기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저번에 친구랑 얘기했던 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튀김류가 없다. 뭐 물론 전 이런 거는 부치는 느낌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튀기는 느낌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왜냐면 다른 음식들은 막 프렌치 프라이도 완전 통으로 튀기는 거고 외국 음식은 통으로 튀기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통으로 튀기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기름이 귀한 것도 있는데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만 봐도 뭔가 무침으로서의 기름 그리고 부치는 거로서의 기름 정도로 생각하게 되지 튀김으로서의 기름 용도라고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뭔가 한식과 양식의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들기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뭔가 두부도 있고요. 잡채 좀 이렇게 썰은 거라고 해야 되나? 완벽한 잡채는 아닌데 근데 밥이 좀 뭔가 내용에 비해서 밥이 더 많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 비빔밥은 원래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색감이 좀 다채로운데 이거는 막 단무지랑 뭐 당근, 뭐 시금치 이런 걸로 색감을 좀 채우려고는 했지만 그 원래 있었던 비빔밥보다는 좀 구성이 단촐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약간 무라고 해야 되나요? 무생채 이런 거 하얀색이 들어가서 이런 뭐 이럴 수 있죠. 질문지에 좀 튀겨서 죄송합니다. 네. 질문지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즘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각형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뭐 우선은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육각형 인간, 이거를 이제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해야 사회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거. 좀 어렵네요, 질문이. 살짝 들기름 향이 조금 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거는 고추장 베이스의 양념이었거든요. 요거는 간장 베이스의 양념 비빔밥이에요. 근데 좀 살짝 달큰하니 들기름 향이 나는 느낌의 비빔밥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어디 음식점 가면은 간장 넣어서 먹는 비빔밥, 콩나물 비빔밥 같은 느낌 있죠. 근데 콩나물은 빼고 콩나물에 잡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근데 약간 슴슴하니 약간 이렇게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갑자기 가끔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할 때가 있어서. 네,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버리고 오겠습니다. 이 들기름이 온갖 군데 묻어가지고 다 닦게 되네요.
먹방은 먹방은 이렇게 끝내고요. 제가 먹방하면서 별로 말을 안 해가지고 우선 고민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요즘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육각형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사회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생각이고요. 저의 생각을 따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고민자님 선생님의 그 생각과 비교를 하시면서, 비교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뭔가 이제 맞추어 보면서 득될 게 있다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모든 게 별로 득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런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물론 주관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진리도 아니면서도 역시나 보편타당한 요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모든 것은 제가 이제 롱테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물론 편집을 하는 거에 대한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뭐 고민을 그냥 섞어서 뽑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즉석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챗GPT나 어떤 다른 검색 기능 혹은 다른 요소를 참고할 게 전혀 없고 그냥 저의 생각, 저의 마음에서 나오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육각형 인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육각형이라고 한다면 뭐 6개 요소라고 간단하게, 물론 당연히 육각형이 뭔가 어떤 완벽한 조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육각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육각형에 대한 6가지 요소가 어떤 요소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편적으로는 뭐 직업, 사랑, 뭐 재력, 뭐 돈일 수도 있고요. 인성, 체력, 그리고 관계. 뭐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육각형을 모두 다 잘하는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업도 잘하면서 사랑도 잘하고요. 돈도 잘 법니다. 왜냐면 뭐 근데 이제 직업이 좋다고 해서 돈을 잘 못 벌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뭐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 봉사를 한다던가 혹은 직업에 대한 뭐 관점도 다를 수가 있겠죠. 직업에 대한 벌이는 좀 적지만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직업이 가치가 있다면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해서 육각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인성과 체력 이런 것도 있겠죠. 뭔가 그 사람의 인성, 말 그대로 모든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성들. 체력은 진짜 체력을 유지하는 게 이제 힘든 어떤 저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체력, 30대 체력 가면 갈수록 운동도 하고 관리를 하는지 그 체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계적인 요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예를 들면 가족과의 관계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하다못해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이런 거에서 육각형 인간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육각형도 이거는 사회적인 부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육각형은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육각형 인간이란 이런 생각합니다. 우선 혐오를 하지 않는 인간. 즉 타인에 대한 다정과 친절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고, 그래서 어떠한 혐오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싫어할 수는 있는데 혐오로 넘어가는 거는 좀 다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부분들이 하나 둘씩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최대한 자각하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알고 그 자신의 취향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바닥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관계가 바닥이 났을 때, 사랑의 바닥이 났을 때 경제적
긍정적인 잔고가 바닥이 났을 때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및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았을 때 그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지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방식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나를 해하는 방식이 아닌 나를 좀 더 개선하고 좋은 방식이라면 그게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 정도는 경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밥벌이 정도는 혹은 좀 더 이게 너무 무겁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노동을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노동 그 노동이 이제 당연히 어떤 경제 가치로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여섯 가지 부분이 저는 있는 게 그 육각형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섯 가지를 다 하는 건 너무나 힘드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한 거는 아무래도 육각형 인간이 되어야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든 인간은 좋은 인간이 되고 싶어 하고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건 좋은 인간이라는 거는 개선된 인간 즉 이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물론 사회적으로도 발전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발전이 돼야 나도 사회적으로 돈을 더 잘 벌고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들은 되게 행복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게 되게 좀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용한 순간들인 거죠. 유용한 순간들은 뭐 나의 발전을 도움을 주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무용한 순간들이 그 발전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밑바탕의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용한 것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사실 글쓰기도 그렇고요. 예술하는 거 그리고 예술 보는 거 예술을 즐기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뭔가 덕질을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저는 심지어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유용한 측에 속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이 더 감정적인 부분을 더 좀 다변화하고 더 확대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에 대한 유용성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뭔가 돈을 더 잘 벌게 해준다던가 사회적으로 뭔가 더 뛰어나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그런 관계적인 요소로 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그것도 사실 유용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무용한 모든 것들은 사실 계속 사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사실주의자 같은 그 무용한 것들은 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재밌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불안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때 뭐 요새 뭐 폭삭수가쓰다 그 드라마가 요즘 유행이던데 그 드라마를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책을 보실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재미 요소적인 책 읽기가 되겠죠.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실행을 하실 텐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무의식과 그리고 이 육각형 인간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용한 부분들에서 사실 육각형 인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저한테 기프트라고 생각해요. 완전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냥
물론 글쓰기 이런 거는 제가 너무 재밌어 하니까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그냥 눕고 싶으면 그냥 눕고 자고 싶으면 그냥 하루 종일 잘 수 있는 그런 자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그런 경제적 자유로부터 이렇게 취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사실 부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부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치를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무엇을 구매해서 사치를 부린다기보다는 저는 시간으로서의 사치, 무용한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의 사치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글쓰기도 안 한다. 그리고 생각만 한다. 생각으로서의 사치. 그대로 안 사치 말고. 그래서 생각으로서의 사치가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인간은 이런 육각형 인간이겠죠, 당연히.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육각형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고, 그럼 육각형 인간, 이 어떤 사회적인 6가지, 혹은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요소, 이건 저만의 기준이겠죠. 나만의 기준의 6가지 요소를 노력을 해야 사회적으로 잘 살 수 있는가? 잘 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잘 못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다는 거 그걸 욕망하는 거고 그 욕망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우울감과 불안감 혹은 좌절감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잘 산다는 거는 저는 이런 뭔가 기능적인 요소로서 잘 산다기보다는 우선은 운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운이 안 따르면 돈을 잘 못 버는 방법이 훨씬 크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진짜 큰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마음가짐이 또 그 다른 요소로서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이고 되게 비관적인 마음가짐은 결코 잘 산다고 영원히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난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자각이 없으면 내일도 잘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나는 오늘도 잘 살고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노력한다면 유지로서의 노력한다면 저는 사회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잘 사는 것도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어떤 앞에 있는 6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었을 때 그때 당연히 사회적으로 잘 산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제가 생각한 이미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6가지 요소는 맥스로서의 6가지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니멈으로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가치만 충족한다면 나는 사회적으로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치로 내가 그것을 끌어올린다라기보다는 나는 최소한만으로도 유지한다. 하지만 이제 이 중에 6가지 중에 내 마음이 가장 가는 요소는 노력을 해서 좀 더 개선하고 더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왜냐면 우선은 6가지 요소에 한 가지만 없다고 생각해도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뭔가 다른 부분이 줄줄줄 새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6가지 요소 중에 좀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다정함, 그러니까 즉 혐오를 하지 않는 다정함. 두 번째는 취향, 세 번째는 긍정적 사고, 네 번째는 좋아하는 일에 대한 탐구 및 지구력,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6번째는 경제적 책임감입니다. 자구적인 책임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중에 만약에 이 5가지는 다 있는데 하나만 없어도 하나만 최소한으로 만약에 없다고 치면 모든 건 다 좋지만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비관적 사고라면 그러면 좀 하나가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좋은데 다정하지 않는다면 혐오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또 역시 그쪽으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혐오는 자신을 혐오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을 혐오하고 남을 싫어할수록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투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혐오한다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엇을 혐오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왜 굳이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남을 혐오합니까? 사랑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잘 산다라는 거는 어떠한 기준점이 있겠죠. 그게 남의 기준점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만의 기준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육각형 인간의 어떤 요소가 육각형 인간인지를 하나씩 채워보는 게, 우선 내가 생각한 사회적으로 잘 사는 거에 대한 기준을 좀 무의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질문의 뭔가 포인트는 잘 살고 싶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자님에게 잘 살고 싶다, 그런 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은. 왜냐면 잘 살고 싶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고,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은 무조건 노력을 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게을러서 안 할 때도 있겠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매일처럼 노력을 합니까? 근데 그런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자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과의 뭔가 기하급수적인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탐구,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욕구, 그런 게 있는 사람과 난 그냥 될 대로 된다, 될 대로 산다 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게 저는 선생님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각형의 6가지 요소가 아닌 선생님께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6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오늘 말씀드린 저의 6가지 요소는 오늘의 6가지 요소입니다. 내일은 이 6가지 요소가 바뀔 것 같고요. 지금 생각났을 때 6가지 요소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지를 보고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과 건강한 이별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화가 안 통해요. 사장님의 조언 부탁드려요. 이거 진짜 너무 어렵네요. 이거는 건강한 이별이라는 거는, 왜 이별을 할 때 건강하게 이별을 못 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놓고 싶지 않겠죠? 그 상대방을 아직도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그럴 바에 저는 그냥, 그래, 그러면 이별을 먼저 얘기는 하십시오. 그냥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이 식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너를 만날 수 없어 라고 우선은 존중된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별은 만남처럼 섬세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과정 중에 가장 토대야 되는, 가장 기저에 있어야 되는 건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했잖아요. 좋아했잖아요. 좋아한 사람이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뭔가 문자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그냥 통보하듯이, 난 이제 너를 좋아하지 않아라고 통보하듯이 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식은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런 이별의 과정은 사실은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태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되게 슬픈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잘 녹화가 돼 있나 한번 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매너 모드로 해야 되는데 매너 모드를 안 해놔가지고 전화가 오면 끊기거든요. 제가 아이폰으로 그냥 그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별은 통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별을 알려야 된다. 그리고 대신에 그 이별을 알릴 때 이별에 대한 이유가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감정적으로 좀 더 합당한지에 대해서 합당하다. 뭐 당연히 뭐 마음이 안 좋아졌다 이런 부분만 얘기해도 괜찮겠지만 이별을 하는 요소에 있어서 내가 이별을 감지하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나는 더 이상 너랑 손잡는 것도 좀 불편하고 너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너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야 그래도 이별에 대한 이유를 듣게 되니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난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난 절대 이별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냥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은 떠났지만 너가 그렇게 너무 이해할 수 없으면 내가 너랑 계속 사귈 수는 있다. 근데 예전과 똑같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와의 이제 스킨십은 안 할 거고 그냥 만나서 대화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관계성 가져가되 관계성의 온도만 말 그대로 좀 식은 밥 같은 온도로 혹은 냉장고에 있었던 밥처럼 딱딱해지는 그런 관계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원하게 되니까. 근데 하지만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면 생각보다 빨리 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한 이별이 좀 더 힘들다라고 한다면 글로써 전달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게 카톡과 문자와 편지의 차이라고 봐요. 편지는 진심이 있고 왜냐면 육체성이 있으니까 뭔가 정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문자로 딱 통보하듯이 하면 거의 웬만한 사람들 다 존중받지 않은 그 과정 때문에 빡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별도 만남처럼 되게 섬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그리고 이별을 할 때 저는 그 상대방의 진면모를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타자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했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나와 만약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이 이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면 그러면 저는 차라리 더 잘 이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별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차원으로 그 사람과 최대한 만나서 이야기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별이 상대가 통보한 그 이별이 사실 나의 이별이잖아요. 저는 나를 존중하고 싶어요. 저의 이별도 나의 사랑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별과 사랑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별을 존중하고 싶어서 저는 그 사람한테 최대한 얘기를 걸고 얘기를 해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화가 안 통한다면 그래서 대화를 통할 때까지 또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해서 대화를 포기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매개체를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게 좀 무섭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항상 만나실 때는 그 스타벅스나 이렇게 사람들 많은 그런 곳에서 만나세요. 그러니까 뭐 대화가 안 통하니까 뭐 집에서 만나자
뭐 만통하니까 뭐 어디서 만나자 해서 뭐 이렇게 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만나지 마시고, 왜냐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이별해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은 묘한 불안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약간 뭔가 폭력적인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만나실 때 계속 만나주시긴 하세요. 만나주고 그 사람이 진짜 정이 떨어질 때까지, 나는 뭐 누구를 만나진 않을 테니까 너가 될 때까지는 내가 애프터 서비스 해주겠다. 말 그대로. 왜냐면 아니 최소한 그래도 아마 한 달 정도였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달까지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하다못해 교환 환불도 가능한데 썼던 것도 교환 환불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소비자보호법은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까지는 애프터 서비스 한다고 생각하시고, 만나자고 할 때는 좀 만나주세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 마음이 떨어져서 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그 사람도 더 이상 막 밤에 연락 오고 막 귀찮게 안 하실 거란 말이죠. 아니 갑자기 새로운 남자친구랑 같이 밤에 있는데 갑자기 뭐하니라고 이렇게 연락 오면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미련도 없게끔 도와주는 게 오히려 헤어지고 싶어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거죠. 아마 그리고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너를 아직 애정이 있고, 예를 들면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이 애정이 0으로 떨어져서 헤어지는 경우보다는 하강 곡선에 있는 상태로 보통 헤어지자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지가 되고 있어요. 100은 100, 어제도 100이었고 오늘도 100이었고 이런 상태는 계속 사귀겠죠. 근데 어제는 100이었는데 오늘은 90이 됐어. 95. 그리고 내일은 뭐 85가 됐어. 그 내일 모레는 75가 돼. 점점 하강이 되는 내 마음에 그런 하강의 느낌, 미끄럼틀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런 느낌에서 뭔가 임계치가 50, 40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 헤어지자고 혼단 말이죠, 보통은. 0에 떨어지는 상태로 완전 정이 떨어져서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런 하강 곡선을 그리는 순간에 그래도 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약간의 애정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한번 들어봐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는 나는 헤어지자고 하는데 계속 만나자고 하고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는 거겠죠. 그 부분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것도 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대화의 추이를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그런 노력이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또 많이 없어요.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 막 절대 나는 오직 너만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이 계속 차갑고 그러면서도 계속 대화를 들어주는 그런 대인배적인 요소를 계속 보여주면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요. 자기 자신이 되게 점점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제 그동안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또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3자 대면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먹은 들기름 비빔밥 맛있었고요. 좀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밥한밥 빵도 좀 덜 달았지만 맛있었습니다. 둘 다 맛없지는 않았고, 제가 이렇게 보통은 편의점 음식으로 점심을 먹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심 저보다는 더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고요. 뭐 편의점 음식을 드셨다고 한다면 좀 뭔가 동료애가 느껴질 것 같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번 찍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또 찍을 수 있으면 한번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